안녕하세요. 경매 마스터입니다. 1강에서 우리 경매가 왜 좋은지 알았죠? 오늘은 그럼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배울 거예요. 경매 공부 막막하죠?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죠? 오늘 강의 하나면 딱 정리돼요. 한 달 안에 경매 공부 완성하는 로드맵. 제가 직접 알려드릴게요. 시작해 볼까요? 자, 경매 공부에는 순서가 있어요. 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공부를 해도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반대로 이 순서대로 공부하면 한 달 안에 정말 기초를 완성할 수 있어요. 그 순서가 딱 4단계예요. 제가 게임에 비유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경매 공부는 게임이랑 똑같아요. 레벨 1, 레벨 2, 레벨 3, 레벨 4. 각 레벨을 클리어해야 다음 레벨로 갈 수 있어요. 레벨 1이에요. 용어 이해. 게임 처음 시작하면 뭐부터 해요? 캐릭터 이름도 알아야 하고 조작법도 알아야 하잖아요. 경매도 마찬가지예요. 낙찰, 배당, 권리 분석, 채권자, 채무자. 이 단어들이 낯설면 책도 강의도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처음 1, 2주는 이 용어들을 익히는 시간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2강에서 제가 가장 중요한 용어들을 전부 설명해 드릴 거예요. 한 번 들으면 이상하게 느껴지고, 2번 들으면 아는 것 같고, 3번 들으면 완전히 내 것이 돼요. 이 강의 2, 3번 반복해서 보시면 충분해요. 레벨 2예요. 경매 절차 파악. 경매가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끝나는지 전체 흐름을 아는 거예요. 경매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이 접수를 해요. 그 다음에 날짜를 잡고 사람들이 입찰하러 법원에 가요. 낙찰이 되면 법원이 확인해주고 돈 내고 집 받고. 이 큰 흐름을 머릿속에 그려놓으면 나중에 세부 내용이 훨씬 쉽게 이해돼요. 이건 일주일이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요. 레벨 3예요. 이게 보스 레벨이에요. 권리 분석. 이게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에요. 권리 분석이 뭐냐고요? 이 물건 사도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는 거예요. 경매 물건이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어떤 물건은 사면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걸 판단하는 눈을 기르는 게 권리 분석이에요. 어렵게 들리죠? 근데 사실 패턴이 있어요. 이 강의 시리즈에서 전용 파트로 자세히 다룰 거예요. 이 권리 분석을 마스터하면 진짜 경매 마스터가 되는 거예요. 1, 2주면 기본기는 잡을 수 있어요. 레벨 4예요. 최종 보스예요. 시세 파악과 수익 계산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싸게 샀다고 다 이익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시세가 5억인 아파트를 경매로 4억에 샀어요. 1억 이익인 것 같죠? 근데 그 아파트 수리비가 5천만 원 나오면요? 그리고 세금이 2천만 원이면요? 실제 이익이 얼마예요? 3천만 원이에요. 이걸 미리 계산하고 입찰가를 정해야 해요. 어려운 수학이 아니에요. 더하기 빼기만 할 줄 알면 돼요. 제가 다 공식으로 알려드릴게요. 자, 정리해 볼게요. 1단계, 용어 이해. 1에서 2주. 2단계, 경매 절차. 1주. 3단계, 권리 분석. 1에서 2주. 4단계, 시세 파악. 계속. 다 합치면 한 달이에요. 한 달 만에 경매 공부의 기초를 완성할 수 있다는 게 과장이 아니에요. 물론 처음엔 낯설어요. 근데 이 4단계만 따라오시면 돼요. 저 혼자 만든 순서가 아니에요. 실제로 수많은 분들이 이 순서대로 공부해서 첫 낙찰을 받으셨어요. 이제 2번째 섹션이에요. 어떤 자료로 공부해야 할까요? 책, 유튜브, 커뮤니티? 다 필요해요. 근데 어떤 순서로 어떤 것을 봐야 할지가 중요해요. 제가 직접 써봤고 실제로 도움이 됐던 것들만 추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웹페이지예요. 명도.sayno.me. 이 웹이 왜 좋냐고요? 경매를 전혀 모르던 경매 마스터가 직접 공부하고 직접 낙찰받은 경험으로 만든 셀프 경매 서비스예요. 딱딱한 법원 경매가 아니에요. 마치 옆집 오빠가 경험담 얘기해주는 것처럼 쉽게 제작되었어요. 경매 사이클, 그러니까 경매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기에 최고의 웹페이지예요. 공부 시작하면 가장 먼저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2번째 추천 도서예요. 경매 권리 분석. 이 책은 아까 말씀드린 3단계, 보스 레벨을 공략하는 책이에요.
권리 분석을 가장 쉽고 체계적으로 설명한 책이에요. 처음엔 이 책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추천은요, 이 강의 시리즈에서 권리 분석 파트 들을 때 이 책을 옆에 펴놓고 같이 보세요. 강의로 개념을 잡고 책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2배로 빨리 이해할 수 있어요. 책만 봐도 될까요? 아니에요. 간접 경험이 정말 중요해요. 유튜브에서 실제 경매 현장 영상들을 찾아서 보세요. 법원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입찰 봉투를 어떻게 내는지, 낙찰받으면 어떤 기분인지. 눈으로 보고 나면 훨씬 덜 낯설어요.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도 활용하세요. 네이버 카페에서 부동산 경매 검색하면 수만 명이 모인 커뮤니티들이 있어요. 전문가 글보다 실제 회원들이 저 오늘 첫 낙찰받았어요 라고 쓴 글들이 더 도움이 돼요. 나도 할 수 있겠다는 확신과 용기를 그 글들에서 얻을 수 있거든요. 이제 3번째 섹션이에요. 오늘 가장 중요한 파트 중 하나예요. 용어 설명이에요. 제가 아까 용어를 먼저 알아야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부터 경매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용어들을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부 다 쉽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용어예요. 채권자와 채무자. 쉽게 설명할게요. 여기 두 친구가 있어요. A가 B한테 100만 원을 빌려줬어요. 이때 A는 채권자예요.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B는 채무자예요.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 경매에서는 보통 은행이 채권자예요. 집 담보로 돈을 빌려준 거니까요. 그리고 집주인이 채무자예요.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 채권자는 돈 빌려준 사람. 채무자는 돈 빌린 사람. 이게 전부예요. 다음 용어예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둘 다 법원에서 집을 파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달라요. 임의경매는요, 은행처럼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못 받을 때예요. 판사님, 이 집을 팔아서 제 돈 돌려주세요. 판결 없이도 바로 진행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담보가 있으니까요. 강제경매는요, 담보 없이 그냥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을 때예요. 이때는 법원에서 너 이 돈 갚아라 라는 판결을 먼저 받아야 해요. 그 판결문을 가지고 집을 강제로 파는 게 강제경매예요. 쉽죠? 담보 있으면 임의경매, 판결문 있으면 강제경매. 마지막 섹션이에요. 경매에는 중요한 날짜들이 있어요. 이 날짜들을 모르면 낙찰받고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꼭 알아야 할 서류도 있어요. 오늘 딱 4개의 날짜와 2개의 서류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경매에서 꼭 알아야 할 날짜 4가지예요. 첫 번째, 매각기일. 입찰하는 날이에요. 법원에 가서 봉투에 저 이 금액에 살게요 라고 써서 내는 날이에요. 두 번째, 매각 결정기일. 낙찰 7일 후예요. 네, 이 낙찰 적법합니다. 법원이 도장 찍어주는 날이에요. 세 번째, 잔금 납부기일. 나머지 돈 내는 날이에요. 보통 매각 허가 결정 후 약 1달 안에 나머지 금액을 내야 해요. 네 번째, 배당기일. 낙찰 대금을 채권자들한테 나눠주는 날이에요. 이 4가지 날짜의 순서만 알아도 경매 절차가 머릿속에 그려져요. 이제 중요한 서류 2가지예요. 첫 번째, 현황 조사 보고서. 판사님이 집행관한테 이 집에 직접 가서 상황 좀 봐와요 라고 명령해요. 집행관이 직접 그 집에 가서 조사하고 보고서를 써요. 거기에 이런 게 다 나와요. 현재 누가 살고 있는지, 집 상태가 어떤지, 임차인이 몇 명인지. 이 보고서가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 올라와 있어요. 경매 물건 보실 때 반드시 이 보고서 확인하셔야 해요. 누가 살고 있는지 모르면 낙찰받고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서류, 아니 제도예요. 인도명령. 이게 정말 좋은 제도예요. 낙찰받고 잔금까지 다 냈는데 점유자가 집을 안 비워주면 어떡해요? 예전엔 소송을 해야 했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들었어요. 근데 인도명령은요, 간단한 신청만 하면 법원이 1달 이내에 당신 나가세요 라고 명령해줘요. 소송 없이요. 짧은 절차로 해결돼요. 이 인도명령 덕분에 낙찰자는 점유자와 협상할 때도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잠깐요. 좋은 내용이다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무료 강의 계속 제공할게요.